경비, 이 사람 당장 끌어내세요. 누구한테 반말이세요? 지금 제 말 안 들리시나요? 보아하니, 이런데 올 수준도 안 되는 분 같은데, 제가 누구인지 아시긴 합니까? 당신 같은 분이 감히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 전까지 분주하던 갤러리가 단숨에 조용해졌다. 한가득이었던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그 여자에게로 쏠렸다. 너무 갑작스럽게 쏟아진 공격적인 말투에 바닥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다. 소위 인턴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는 젊은 직원이 영문도 모른 채 서 있는 관람객을 향해 노골적인 경멸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관람객의 표정은 당황스러움을 넘어 황당함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아니, 잠깐만요.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잘못. 그럴 리 없어요. 저는 여기서 작품을 관리하는 인턴이고 당신은 방해만 하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 제가 방해를 했다니요. 저는 단지 작품을 좀 더 자세히 감상하려고.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우리 규정상 만지면 안 됩니. 특히 무단으로 허락받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서서히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저 사람이 손흥민이래. 축구선수 손흥민 맞아? 라고 속삭였고 다른 사람도 아니 진짜로? 근데 왜 저렇게 막대하지? 하며 의아해했다. 그러자 한 무리의 관람객이 속닥속닥 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말도 안 돼. 손흥민 같은 유명인이 왔는데 저 인턴이 태도가 왜 저 모양이지? 뭐 유명인이라고 봐주는 건 아니어도 되지만 저건 너무 무례하잖아. 누가 좀 이 상황을 말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 사람 분명 예약도 했다고 들었는데 몇 시간째 대기만 했다고 하던데 사람들은 흥분했지만 아직 직접 나서지 못한 채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다.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인턴은 더욱 뻣뻣한 태도로 입술을 삐죽거리며 소리쳤다. 아, 귀한 손님이시라고요. 그 손님이 누구든 우리 규칙은 바뀌지 않아요. 제 권한으로는 당신을 안내해 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경비. 안 오시고 뭐 하세요? 경비가 어정쩡하게 다가오자 손흥민은 억울하다는 듯이 손을 들어 보이며 외쳤다. 잠깐만요. 저는 그냥 이 전시가 특별히 촉각을 통해 감상할 수 있게 준비됐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왔어요. 직접 소유주나 기획자한테도 허락받았고요. 그런데 대체 왜 허락받았다고요? 제가 그런 서류나 메일을 받은 적 없는데요. 전 여기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정식 인턴임니 적어도 제 선에서는 들은 바가 없으니 무효예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죠. 이미 여러 차례 연락이 갔을 텐데요. 여기가 접근성 강화로 유명한 도쿄 서울 포괄 예술 교류전이라고 들었는데 실은 그 부분 때문에 제가 특별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누가 영상을 찍고 있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장면인데? 하고 한 관람객이 핸드폰을 꺼내 켜둔 상태였다. 작은 웅성거림이 증폭되고 이 사건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점점 더 분노를 느끼는 듯 했다. 그러나 인턴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좋아요, 촬영하세. 제가 잘못한 거 일도 없으니까요. 난 내 자리에서 내 규칙만 지키면 되고 그 누구에게도 불평 들을 이유 없거든요? 갤러리 중앙은 어느새 고요한데도 동시에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뒤섞였다. 마치 여름 한낮에 갑자기 먹구름이 끼는 순간처럼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다. 혹시 여기 SNS 계정 있으세요? 여기 행사 공식 계정도 있을 텐데 거기에 공지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게요. 분명 며칠 전부터 일본 유명 예술가들이 시각장애인도 즐길 수 있는 촉각 체험형 작품을 특별히 공개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던데. 이 갤러리가 서울 한복판에서 워낙 유명해서 예약도 무척 까다롭다던데 손흥민 씨도 한참 기다렸다고? 맞아요. 저도 오늘 비 오는 날씨에 굳이 나와서 기다렸는데 저렇게 푸대접을 당할 줄이야. 아직 우산도 안 말랐는데 말이에요. 다음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이 갈등이 어떻게 끝날지 궁금해서 계속 봐야겠네요. 사람들의 대화 틈에서 갤러리 안을 한번 훑어보니 평소에는 작품 설명용 오디오 가이드와 조명이 은은하게 어우러지는 고급 미술관 분위기가 느껴졌다. 천장이 높고 작품마다 섬세한 조명 배열로 전시해 놓았으며 벽면 여기저기에 작가 소개와 작품 컨셉이 안내문으로 붙어 있었다.
여기서 열리는 전시는 주로 해외 유명 작가와 국내 작가의 콜라보로 이루어지는데, 특히나 이번에는 일본 도쿄의 특별예술단체와 협업해서 장애인도 자유롭게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촉각 전시 섹션이 마련되어 있다고 했다. 그래서 관람객도 유난히 많고 예약도 꽉 차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하고 세련된 분위기조차 지금 인턴의 공격적인 태도 앞에서는 눌려버린 모양새였다. 그녀는 등 뒤에 있는 직원을 향해 손짓했지만, 정작 다른 직원들은 잠시라도 눈을 마주치기 꺼리는 듯 모두 마스크 너머로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다. 인턴이긴 해도 본인 직책이 꽤 중요한가 봐. 자기 권한을 끝까지 지키려고 드네. 글쎄, 우리도 모르는 내부 규정이 있긴 하겠지만 손님을 저렇게 내쫓는 건 처음 보네요. 손흥민 씨도 당황했겠죠. 아까부터 여러 번이나 설명하려 했는데 말이죠. 진짜 저분 축구 월드스타라는 걸 모르는 건가? 설령 모른다 해도 저런 식으로 무례하게 대하는 건 말도 안 되죠. 그 시각 갤러리 카운터 뒤편에서 매니저가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다. 뭔가 큰 사건이 생긴 걸 직감한 듯 다급한 목소리로 인턴에게 외쳤다. 아, 유인턴 씨. 잠깐만, 손님께 함부로 대하면 어떡합니까? 무슨 일인지. 인턴은 곧바로 매니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꾸했다. 매니저님, 제가 잘못한 거 없어요. 규정상 이곳의 작품은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 전 이분께서 특별 허락이 없다고 판단했으니 매뉴얼대로 대응한 것뿐이에요. 매니저는 인상을 찌푸리며 손을 들어 제스처를 보냈다. 그건 알겠는데 이분이 손흥민 씨라는 걸 몰랐나요? 그리고 촉각 전시는 사전 허가가 이미 되어 있어요. 내부 서류 제대로 확인 안 했나요? 저는 몰랐습. 저는 제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맡은 섹션은 기존 회화 작품이잖아요. 촉각 전시는 다른 파트 아니었나요? 그래도 오늘 안내를 도와달라고 내가 분명 부탁했잖아요. 도쿄에서 온 작가분들이랑 협의해서 몸이 불편하거나 특수한 예술 체험을 원하시는 분들의 한 해 작품 만지기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당신이 메일 확인을 안 한 건지 너무 자기식으로 판단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인턴은 여전히 고개를 뻣뻣이 들었다. 메일이 너무 많이 왔었거든요. 다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웠고, 솔직히 이분이 축구 선수인 줄은 전혀 몰랐어요. 하도 유명인이라고 우기길래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요. 그러자 주변에서 웅성대며 대화하던 사람들이 점점 더 분개했다. 아니, 축구 선수가 맞든 아니든 간에 그건 태도의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예약 확인이라도 먼저 해야지 무작정 내쫓는 게 말이 돼요? 지금 저 인턴, 자기가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나 보네. 손흥민은 매니저에게 미안한 듯 살짝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소란을 피우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예고된 촉각 전시 작품들을 제대로 감상하고 싶었을 뿐이고, 접근성을 강조한 전시라기에 관심이 많아서 왔는데 이렇게 돼 버렸네요. 매니저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아니요, 제가 죄송합니. 내부 소통이 안 돼서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요. 우선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 테니 원하시는 작품부터 확인하시죠. 하지만 인턴은 한치도 물러서려 하지 않았다. 매니저님, 그럼 저분은 벌써 제 명령을 무시하고 작품을 만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지죠? 작품에 손상이 생기면 어떡해요? 손흥민이 놀란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다. 저 아직 작품에 손도 안 댔습. 방금 전에도 제지당해서 가까이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인턴은 빈정거리는 듯한 표정으로 받아쳤다. 그렇다 쳐도 공공전시장에서 맘대로 작품을 만지려는 태도가 이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공지를 못 받다 해도 보통은 만지는 게 불법이잖아요. 이 전시는 특수한 경우라서 사전 공지에 손으로 작품을 느낄 수 있다고 적혀 있던데요. 게다가 저도 작가 측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작가가 누군지 저는 모름니. 제가 아는 건 규정뿐이에요. 매니저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인턴 씨, 그만하세요. 오히려 작품 만지라고 만들어진 코너예요. 이미 도쿄에서 오신 예술가분들도 도착해 있고, 장애인 관람객들이 다른 관람객과 동등하게 작품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든 장치들인데, 당신 정말 지금까지 아무 정보도 못 본 겁니까? 인턴은 슬쩍 눈길을 돌리며 그건 몰랐는데요. 저는 회사 지침대로만 움직였는데 그런 특수 지침이 있었는지는 하고 멋쩍은 듯 말을 흐렸다. 손흥민 씨, 아까 계속 기다리던데 여기서 몇 시간 정도 계셨나요?
네, 거의 2시간 가까이 됐을 거예요. 도쿄에서 온 작가분들하고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일찍 왔는데 안내 데스크에서 대기하라 하시길래 줄 서서 기다렸거든요. 근데 직원이 저보다는 뒤에 온 분들을 먼저 안내하시길래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럼 몇 번이나 문의하신 거예요? 3번 정도. 그때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순서가 있습니다라는 대답만 들었죠. 그래서 저도 그냥 순서를 기다렸어요. 아이고, 이 갤러리가 자주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나 보네요. 주변의 웅성거림은 점차 커졌고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건 인턴의 독선적인 태도 때문이라는 게 뻔히 보였다. 인턴은 여전히 얼굴이 굳어 있었지만 처음에 확신에 찬 표정보다는 조금 흔들리는 기색이 엿보였다. 매니저가 다시 부드럽게 말했다. 손흥민 씨, 일단 제가 직접 안내를 맡을게요. 전시에 참여한 일본 예술가인 사토 켄지 씨와 구로사와 미유 씨가 안쪽 특별 부스에 계십니 거기서 이미 다른 시각장애인 관람객들이 작품을 만지고 있어요. 안전 요원도 있고 작품 훼손 우려가 없도록 재질을 특별히 제작했으니 걱정 마시고요. 정말 감사합니. 저도 오래 기다려서 이런 식으로 마찰을 빚을 줄 몰랐네요. 작품을 만져볼 기회를 갖고 싶었을 뿐인데, 물론이죠. 사실 이번 전시는 도쿄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되다가 반응이 좋아서 서울로 옮겨온 거예요. 촉각을 통해 예술을 더욱 깊이 체험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자리라서 참여하시는 예술가분들도 매우 열정적이에요. 그걸 듣던 인턴이 작게 중얼거렸다. 지금까지 내가 몰랐다니. 근데 왜 아무도 나한테 말 안 해준 거야? 옆에 있던 다른 스태프가 쓴웃음을 지으며 메일이 분명 갔을 텐데 요즘 보고서도 많고 인턴 업무가 많긴 하죠. 그래도 확인을 소홀히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하고 대답했다.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미술관이든 박물관이든 촉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전시에 관심이 많았어요. 손흥민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축구 선수로서 촉각, 공간 감각, 균형 감각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시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왔는데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습 저희도 널리 홍보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겨서 정말 죄송합니.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전시를 통해 예술이 시각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가시거든요. 작가님들도 시각장애인 관람객을 위해 작품 표면에 특별한 질감과 구조를 입혔고 설명용 점자 카드도 곳곳에 비치해 두었고요. 그들의 대화를 곁에서 듣고 있던 인턴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제가 이렇게 크게 문제를 일으킬 줄 몰랐어요. 그냥 규정은 규정이니까 만지는 행위 자체가 금지라고만 배워서 그러나 아직 사과의 기미는 적었다. 목소리 역시 여전히 뾰족한 느낌이었다. 관람객 사이에서는 점점 더 격앙된 말들이 오갔다. 저 인턴 끝까지 죄송하다는 말은 안 하는군. 역시 권위적인 태도만 배웠나 봐. 누가 제발 SNS에 이 상황을 올려서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니까. 등등. 몇몇은 이미 휴대전화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 실시간으로 SNS에 올리는 듯 했다. 인턴님, 혹시 지금이라도 손님께 사과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일부러가 아니라도 결과적으로 손님을 무시하고 내쫓으려고 하셨잖아요. 저도 거기까진 예상 못했어요. 그냥 이분이 자꾸 만지겠다고 주장하시니까 규정을 떠올려서 그러자 손흥민이 살짝 한숨을 쉬며 인턴을 바라봤다. 괜찮아요. 저도 예민해졌던 건 사실입니. 오래 기다리다 보니 짜증이 올라오고 인턴은 눈을 피하며 작게 중얼거렸다. 저 알겠습 제가 실수를 한 것 같긴 하네요. 다만 미리 공지를 보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 주변에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것도 억울합니다. 매니저가 고개를 내저었다. 아무리 교육이 덜 됐다 해도 고객 응대 태도가 기본이 돼 있어야죠. 더구나 이분이 어떤 분이든 간에 먼저 확인 절차를 거치고 말씀드리는 게 맞잖아요. 인터넷 표정이 굳어지며 언성을 살짝 높였다. 매니저님, 저도 억울해요. 이게 다 제 책임인 것처럼 몰아가시니까 실수가 있었다 해도 지금 사람들이 다 저만 질타하는 게 너무 불편하네요. 전 제 맡은 일만 했을 뿐인데. 그 순간 주변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변명이야? 너무 뻔뻔하잖아? 라는 목소리가 겹쳤다.
조용히 좀 해주시겠어요? 전 지금 매니저님과 이야기 중이니까. 인턴이 소리치자 분위기는 한층 더 험악해졌다. 이게 뭔 무례한 태도야. 당신이 직원이면서 우리 보고 조용히 하라니 말이 돼요. 사람들이 곳곳에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이 갈등이 더는 소모적으로 번지지 않길 바라는 듯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자, 진정하세. 모두 이 전시를 즐기러 온 거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싸울 필요는 없으니 제가 먼저 작품을 보러 이동하겠습. 인턴님. 제가 만약 정말 허락 없이 작품에 손댔으면 지금이라도 저에게 규칙을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 인턴은 잠시 침묵하다가 억지로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좋아요, 이쪽으로 따라오세. 하지만 제가 안내해 드리는 거 아닙니? 매니저님이 직접 하시죠.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요, 제가 안내하겠습. 인턴 씨는 잠시 다른 업무를 하러 가주세. 지금 당신이 여기에 있으면 오히려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으니. 라고 했다. 인턴은 고개를 돌리며 등을 보인 채 서서히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여전히 그 얼굴엔 못마땅하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안쪽 별도 부스에 들어서자 사토 켄지와 구로사와 미우라는 두 예술가가 반갑게 맞이했다. 아, 손흥민 씨, 오랜만입니. 정말로 오셨군요. 사토 켄지가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 도쿄에서 뵙고 이렇게 서울에서도 뵙게 돼서 반갑습. 작품들이 정말 기대가 큽니다. 구로사와 미우도 고개를 숙이며 손으로 질감을 느낄 수 있게 특별 제작했어요. 표면에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자연의 흐름을 표현했는데 실제로 만져보면 훨씬 와닿으실 거예요. 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아까 입구에서 문제가 생겨서 죄송합니. 전시 관계자분들 모두 열심히 준비하셨을 텐데 괜히 갈등을 일으켜버린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모든 스태프에게 알리지 못한 책임도 있어요. 오늘 새로 일하는 인턴이 있다곤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마찰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사토 켄지가 고개를 저었다. 매니저는 작품 위에 붙어 있는 설명문을 가리키며 이야기했다. 여기는 촉각 전시 구간이라 만지는 것이 허용될 뿐 아니라 권장됨니 작품 제목, 작가 소개, 재료 설명이 점자와 묵자 두 가지로 준비되어 있고 체험 안내도가 음성으로 제공돼요. 와, 정말 훌륭한데요. 이렇게까지 준비해 주셨군요. 손흥민은 감탄 어린 눈빛으로 작품을 살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작품 표면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 순간 뒤에서 또다시 예의 그 인턴의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조심해서 만지세. 기왕 허락을 받았다고 하니 할 말은 없지만 손끝에 무언가 묻어 있으면 안 되니까. 매니저가 돌아서서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인턴 씨 아직 안 갔나요? 하자 인턴은 대답했다. 저도 이 코너 담당으로 임시로 투입되긴 했거든요. 매니저님이 쉴 때 대신 관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보려고요. 관람객 중 한 명이 쓴소리를 날렸다. 그냥 좀 물러가세. 이미 상황이 정리된 마당에. 뭐가 더 불만이신데요? 인턴은 여전히 고분고분하지 않았다. 전 이곳의 인턴이지만 책임지고 작품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도 있음. 아무나 막 만지게 둘 수는 없다고요. 옆에서 또 다른 관람객이 아무나가 아니라 허락받은 사람이라니까요. 하고 따졌다. 인턴은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으며 허락이 있으면 다 된다고 보시나 봐요. 혹시라도 실수로 떨어뜨리거나 상처를 내면 어쩔 건데요. 라며 불신을 드러냈다. 손흥민은 차분하게 말했다. 저도 축구선수지만 손 조심하는 건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 작품을 훼손할 일은 없을 테니 걱정 마세요. 그럼 좋죠. 그래도 일단 저는 계속 지켜볼 겁니다. 지켜보는 건 자유지만 제발 적대적인 말투만은 삼가주세. 저도 그리고 여기 다른 관람객들도 마음 편히 전시를 즐기고 싶으니까요. 이 말을 듣자 인턴은 살짝 표정이 흔들리더니 마지못해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표정에는 아직도 불만이 가득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손흥민은 여러 작품을 손으로 감상했다. 사토 켄지와 구로사와 미우가 직접 작품의 의도를 설명해 주기도 했고 한껏 들뜬 다른 관람객들도 이야기꽃을 피웠다. 매니저는 곳곳을 돌며 질서와 안내를 맡았고 인턴은 여전히 못마땅한 얼굴로 한쪽 구석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또 다른 장애인 관람객 한 분이 들어와 작품을 느껴보려 하자 인턴이 다가가 길을 막았다. 저 잠시만요. 먼저 손 씻고 오셨어요? 혹시 촉감 체험하시려면 손이 땀이나 오염물이 없도록 해주셔야 합니. 우리 작품 안전이 우선이거든요. 그 관람객이 난처한 듯 물론 손은 씻고 왔어요. 더 확인해야 하나요? 하고 물었다. 제가 보는 앞에서 손 소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내부 지침이라서요. 인턴은 여전히 딱딱하게 말하며 소독제를 건넸다. 이를 본 근처 사람들은 물론 손 소독이 필요하긴 하지만 저 인턴 태도가 여전히 거칠래. 아까부터 손님들한테 너무 불친절해. 하고 혀를 찼다. 손흥민이 그 광경을 보더니 살며시 인턴 쪽으로 다가갔다. 제가 보기엔 손 닦고 오셨으면 충분할 텐데 여기 온 분들 모두 작품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너무 경직된 방식보다 조금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어떨까요? 인턴은 헛기침을 하며 저는 그냥 제 임무를 다하려는 겁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교육받았거든요. 그것 말고는 저한테 뭘 더 바라세요? 라고 했다. 그 말을 듣던 매니저가 목소리를 높였다. 유인턴 씨, 지금 분위기에서 그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면 곤란함니 모두가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요. 물론 작품 보호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적대적인 언행은 문제라는 걸 아셔야죠. 인턴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살짝 톤을 낮췄다. 죄송합니다. 단지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봐요. 여기에 있다 보면 작품 훼손 사례가 정말 많아서요. 작가들도 예민해 하시고 제가 혼나기도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놓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하지만 관람객을 무조건 잠재적 가해자로 보시면 안 되죠. 특히 여기 전시는 촉각을 통해 즐기라는 취지인데 그 취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인턴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조금 숙였다. 알겠습. 제가 자꾸 너무 과하게 반응한 것 같네요. 처음에는 정말 이 전시 자체를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숨죽이듯 지켜보고 있었다.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지자 사토 켄지와 구로사와 미유가 다가와 위로하듯 말을 건넸다. 저희 작품 때문에 부담을 느끼신 거면 저희도 죄송합니 제대로 사전 협의가 되었으면 이런 오해 없었을 텐데요. 인턴은 작게 고개를 흔들며 아니요, 작가님들이 잘못하신 건 없죠. 제가 절차만 알고 이 작품의 취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손흥민 씨께도 무례하게 굴었던 거 사과드릴게요. 솔직히 축구 선수라는 사실도 몰랐고 유명인이라 해서 특혜를 원하는 분인 줄 알았어요. 하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제야 주변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제야 뭔가 화해하는 분위기네. 다행이다. 너무 오래 끌었어. 손흥민은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저는 특혜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안내가 필요했고 작가님들도 손으로 작품을 느끼길 원했다고 하셨으니까요. 이제 함께 이 전시를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인턴은 잠시 쑥스러운 듯 침묵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이 부스에서 계속 일해야 하니까 혹시 불편하신 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겠습니다. 매니저는 안도한 듯 미소 지었다. 그래요.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모두가 함께 예술을 즐기는 거니까. 인턴 씨, 오늘을 계기로 고객 응대에 대해 다시 한번 공부하길 바랍니다. 그날 이후로 갤러리 측은 즉시 공지를 다시 정비했다. 촉각 체험 전시에서는 담당 직원이 작품 훼손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친절히 안내할 것, 절대 관람객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지 말 것, 필요시 손 소독만 요청하되 무례한 태도는 지양할 것 등의 구체적인 방침이 문서로 발표되었다. 매니저와 다른 스태프들은 자율적으로 이 규정들을 공유하며 갤러리를 방문하는 이들에게도 적극 홍보했다. 인턴은 매니저와의 면담 후 앞으로는 누구든 먼저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안내하겠습. 잘못된 정보로 판단하지 않고 관람객에게 신뢰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서약서를 썼다. 손흥민은 전시가 끝나갈 때까지 갤러리에 머물렀다. 여러 관람객, 특히 시각장애인 관람객과 대화도 나누고 촉각으로 작품을 체험하는 데 대한 느낀 점을 서로 공유했다.
곳곳에서는 손흥민 씨가 전시의 중요성을 홍보해 줘서 미디어에도 많이 소개되겠죠. 이 전시가 더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가 들렸다. 마지막으로 매니저가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저희 갤러리는 앞으로도 다양한 접근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손흥민 씨가 주신 조언을 반영해 더 많은 이들에게 개방적인 미술 공간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박수와 함께 환호했다. 다음 날 갤러리 공식 SNS 계정에는 새롭게 작성된 공지가 올라왔다. 촉각 전시 관람 안내. 모든 관람객에게 열린 예술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 손 소독과 간단한 사전 절차는 필요하지만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 편하게 오세요. 라는 메시지였다. 또한 손흥민 씨의 조언을 받아 더욱 발전한 접근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후속 공지까지 올라오면서 댓글창에는 격려와 응원의 글이 넘쳐났다. 인턴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이제 곧 정식 스태프로 전환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선은 관람객이 원하는 게 뭔지, 예술가가 진짜 바라는 게 뭔지 더 공부하려고 해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접근성의 의미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손흥민은 전시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갤러리를 찾았다. 오늘은 공식 초청을 받아 간단한 토론 자리에도 참석했다. 그 자리에서 인턴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덕분에 많이 배웠습. 어떻게 하면 관람객들이 더 편하게 작품을 즐길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됐어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저도 감사해요, 사실. 제가 아니어도 언젠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이런 갈등을 계기로 시스템이 나아지고 우리 모두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니저도 정말 그렇죠. 저희가 평소에 접근성이라는 말을 쓸 때 막연히 장애가 있는 분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 전시는 모든 사람이 예술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소중한 기회였어요. 손흥민 씨의 조언 덕분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사토 켄지와 구로사와 미유도 함께 마이크를 잡았다. 일본 도쿄에서 시작한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서울에서도 꽃을 피우게 되어 기쁨니. 그리고 많은 관람객이 이 전시를 통해 손이 보는 예술이 얼마나 깊이 있는지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 앞으로도 국가 간 교류를 통해 더욱 발전된 예술 체험 기회를 만들고 싶어요. 인턴은 그 말을 들으며 작게 박수를 쳤다. 그리고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꼭 돕고 싶습. 처음에는 제 규칙만 따랐지만 이제는 작품과 사람 사이의 교감을 돕는 게 더 큰 가치라는 걸 깨닫게 됐으니까요. 손흥민은 그 말을 듣고 멋지네요. 앞으로도 많이 성장하시길 바랍니. 분명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화답했다. 그러자 인턴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이후 갤러리 내부에는 즉시 촉각 코너 확대 계획이 발표됐다. 직원 교육을 통한 친절 서비스 강화, 작품 재질 보호와 안전 가이드라인의 구체화, 그리고 관람객과의 원활한 소통 채널 마련 등이 우선 적용될 예정이라고 했다. 관람객들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와도 문제없이 전시를 즐길 수 있겠다. 직원들의 태도도 크게 바뀔 거니까 마음 편히 관람할 수 있겠어. 라고 말했다. 손흥민은 인터뷰 요청을 받았지만 이건 제 개인 홍보와 무관하니까 조용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 중요한 건 이 전시의 취지이니 작가님들과 갤러리 측이 빛났으면 해요. 라며 정중히 거절했다. 대신 이 일을 계기로 장애 유무를 떠나 모든 사람이 문화와 예술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저도 다른 방식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그 소식을 접한 언론에서는 손흥민 접근성 예술 전시를 지원하다라는 기사를 실으며 그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조명했다. 사람들은 역시 인성이 멋지네. 축구 실력뿐 아니라 마음 씀씀이도 대단하다. 라며 찬사를 보냈다. 그리고 동시에 갤러리에서 소동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잘 해결됐나 보다.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졌다니 다행이라는 댓글도 이어졌다. 마지막 날 인사가 끝나고 손흥민은 조용히 갤러리 출구 쪽으로 걸어 나갔다. 매니저와 인턴, 그리고 작가들은 모두 문 앞까지 배웅을 나와 있었다. 그리고 다른 관람객들도 박수를 치며 감사와 응원의 인사를 건넸다. 그때 인턴이 작게 머뭇거리다 용기를 내어 물었다.
저기 정말로 다시 한번 죄송하고 감사해요. 다음번에 새 전시가 생기면 그때는 꼭 더 나은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준비할게요.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또 방문해 주실 건가요? 손흥민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물론이죠. 그땐 좀 더 편안하게 작품을 감상하러 오고 싶네요. 그리고 인턴님도 지금보단 더 여유 있고 친절한 모습으로 맞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인턴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꼭 그러겠습니다. 라고 힘주어 대답했다. 갤러리 밖으로 나온 손흥민은 늦은 오후 서서히 붉게 물드는 하늘을 잠시 바라보았다. 오늘 사건으로 인해 분명 많은 갈등과 오해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서로가 예술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접근성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렇게라도 한 발짝씩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예술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좀 더 열린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가졌다. 혹시 이 얘기를 듣고 나도 비슷한 갈등을 본 적 있다고 느끼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죠. 갤러리 앞으로 모여 있던 몇몇 관람객들이 서서 대화를 나누며 헤어짐을 아쉬워했다. 맞아요. 사회 곳곳에 아직도 접근성이나 정보 전달이 부족해서 본의 아니게 소외되거나 미움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영상을 SNS에 올려서 더 많은 사람이 이 이슈에 관심 가지면 좋겠다 싶네요. 물론 이제 해결됐으니 그 과정이 교훈적으로 전해지길 바라요. 그러네요. 다음 전시 소식도 공유해 줘야죠. 계속 지켜보다가 또 오려고요. 이렇게 관람객들도 함께 그날의 일을 단순한 갈등이 아닌 모두가 한 단계 성장하는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 여러분, 저희 갤러리나 이런 전시들이 궁금하시다면 앞으로도 소식을 팔로우 해주세요. 어느 직원이 밝게 웃으며 관람객들에게 말했다. 다음 전시도 이미 계획되어 있대요. 더 화려하고 더 많은 체험형 작품이 소개된다고 하니 꼭 확인하러 오셔야겠어요. 저도 매번 SNS 계정을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보면서 느낀 점이 많네요. 누구나 비슷한 갈등에 처할 수 있다는 것도, 그리고 그걸 통해 더 나은 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정말요, 이렇게 끝나니까 후련하고 뭔가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게 되어 여러분도 함께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 가요. 그리고 갤러리 정문에 게시된 새로운 안내문은 이렇게 끝맺고 있었다. 예술은 모든 일을 위한 것임니 규칙은 작품을 지키고 접근성은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것임니 우리는 모두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며 누구나 예술 앞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다음 전시는 더 큰 배움과 즐거움을 약속드립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속한 곳에서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분이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느 관람객이 SNS 라이브로 마지막 멘트를 전했다. 다음에도 이 갤러리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바로 기록해서 공유할게요. 우리 모두가 이 변화를 이어가야 하니까요. 그리고 혹시 이 전시가 더 확장된다면 꼭 한 번쯤 방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그리고 또 이 장면을 우연이라도 보게 되신 분들, 놓치지 말고 다음 변화를 기대해 주세요. 그렇게 라이브 방송이 종료되며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누군가는 친구에게, 누군가는 가족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전하며 손흥민이 참 인상 깊었다. 인턴이 망신을 당하긴 했지만 크게 배운 것 같으니 다행. 접근성 있는 전시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같은 말들을 주고받았다. 무대 뒤로 사라진 손흥민은 축구장 밖에서 또 다른 팀워크를 경험한 기분이었다. 인턴은 실수를 통해 성장했고, 갤러리는 새 규정과 새로운 태도로 거듭날 것이며, 관람객들은 예술을 한층 깊이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보이는 것뿐 아니라 느끼는 예술이 더 널리 퍼져나가리라는 믿음이 커져갔다. 결국 서로 다른 위치에서도 이해와 존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배웠습. 다만 그 이해가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은 때론 갈등과 실수를 동반하죠. 오늘 우리는 그 과정 한 단면을 본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떠나고 난 뒤 갤러리 문 앞엔 긴 여운이 감돌았다. 차가운 공기도 어느새 한결 부드러워진 듯했고 전시관에서 새어나오는 은은한 조명과 함께 희미한 희망이 어울려
어둑해진 거리도 환하게 느껴졌다. 끝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가 시작되었습.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혹은 앞으로 마주할 새로운 전시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라도 보태주세. 내일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라는 안내 문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싶습. 여러분이 주위에서 비슷한 불편함이나 갈등을 겪는 곳을 본다면 오늘처럼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해 주세. 혹시 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맞아요. 다음 전시가 벌써 기대되네요. 손흥민 씨도 다시 방문한다고 했으니 어떻게 달라졌는지 함께 확인해 보자고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SNS에서 팔로우 걸어놓고 업데이트가 올라오면 바로 보러 오는 걸 어때요? 좋아요. 그럼 다음 장도 놓치지 않을 수 있겠네요. 궁금하잖아요? 이 인턴이 어떻게 바뀌었을지도. 이 사람들은 서로 웃으며 좋아요, 꼭 구독하고 소식도 나누자며 헤어졌다. 그렇게 오늘의 소동은 결국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위한 변화와 배움의 계기가 되어 막을 내렸다.